2021년 10월 20일 저녁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핸더슨 카운티 교회에서 아주 젊은 커플이 숲속 오두막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각각 18살의 레이첼과 그녀의 20살 약혼자 크리스였는데 오늘 방문한 집 역시 두 사람의 오랜 친구이자 커플인 제이크와 그의 약혼녀 오텀의 집이었어요. 이들은 가까이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은 잠깐 인사를 나눈 뒤 자연스럽게 두 그룹으로 갈라졌어요. 2명의 여성은 침실에서 이것저것 다양한 수다를, 2명의 남성들은 최근 즐기고 있는 게임 그리고 스포츠 관련 뉴스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다 이 두 남자는 최근 이 지역에서 큰 화제가 된 하나의 뉴스 이야기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뉴스란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해당 오두막 근처 지역에서 흑표범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거였는데, 이들이 흑표범을 봤다는 그곳에 딱 갔더니 표범의 발자국이나 털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 건지 그냥 하나의 헛소문인 건지 이런 의견이 분분한 뉴스였어요. 하지만 경찰은 혹시나 모르는 거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고 웬만하면 밖에는 외출을 삼가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들이 이런 소문에 약간 민감했던 이유는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발견됐다는 흑표범이 원래는 갈색 표범인데 이게 유전자 변이로 인해 검은색이 된 개체였어요. 문제는 이런 유전자 변이로 태어나게 된 검은색 흑표범, 일반 표범들보다 더 공격성이 세고 높다는 겁니다. 거기다 흑표범, 검은색이다 보니 저녁에는 잘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만일을 대비해 경찰이 주민들한테 경고를 내린 거예요. 이때 크리스는요, 제이크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나도 며칠 전에 저녁에 걔 산책시키다가 숲속에서 이상한 검은 그림자가 지나가는 걸 본 적 있잖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검은 그림자 흑표범이었던 것 같아. 사람이라기엔 너무 빨랐거든. 이 말에 제이크 역시 맞장구를 쳐요. 야, 너도 그랬어? 나도 얼마 전에 잠깐 뭐 사러 나왔다가 근처 숲에서 어떤 동물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낮고 거친 울음소리 들었다니까. 제이크와 크리스가 한창 이런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크리스의 짝꿍인 레이첼이 다가오더니 뜬금없이 크리스한테 집에 가서 핸드폰 충전기를 하나 가져다 달라고. 알고 보니까 크리스와 제이크가 막 표범 얘기를 나눌 때 레이첼과 오텀 두 여자는 침대에서 염색약 얘기를 막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레이첼이 오텀, 어제 내가 염색 기가 막히게 하는 쇼츠를 봐가지고 보여주려고 저장해놨는데 기다려봐. 내가 앨범 어디에 있을 텐데. 레이첼이 핸드폰을 꺼내 막 영상을 찾는데 배터리가 없네. 그러니까 여느 여자들처럼 자기 남자친구 만능 슈퍼맨 크리스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이런 여자친구의 부탁 바로 오케이, 뭐가 어려운 거라고 다녀올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 왜? 방금 전까지 표범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밤에 웬만하면 나가지 말아라. 당시 엄청 어두운 밤이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가 자기도 모르게 멈칫한 거예요. 그런데 레이첼이 이래도 안 가지고 와줄 거야? 애교 플러스 사랑스럽게 쳐다보니 마음이 약해져. 이때 그는 무의식적으로 허리에 항상 차고 다니는 호신용 권총을 만지작거렸고 곧 용기가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케이, 다녀올게. 충전기만 가져오면 돼? 이렇게 대답을 하고는 일어나 나갈 준비를 했어요. 이 모습에 제이크, 여기서 남자 자기 혼자 남아 뭐 할 거예요? 우리 친구 아이가 같이 가자 친구야. 밤에 혼자 가면 위험해. 같이 가겠다고. 그렇게 둘 호신용 총을 각각 하나씩 들고 밖으로 나옵니다. 아마도 방금까지 나눈 대화가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큰 압박감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익숙하게 걷던 10여 분의 거리도 오늘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되게 긴장된 정신상태 때문에 이 건장한 두 남자는요,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두 눈을 크게 뜨고 있는 주머니 쥐를 보고 놀래가지고 총을 뽑아 쏠 뻔했어요. 다행히도 크리스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두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와,
둘이 서로 이 상황에 어이가 없어가지고 막 웃었대요. 솔직히 표범을 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레이첼의 충전기를 챙긴 후 이 두 남자는 다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이때쯤 이 두 남자의 마음은요, 한결 가벼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바람이 싹 지나가는데 오싹해. 그리고 동시에 주위가 조용해집니다. 이게 사람 촉이 있잖아요. 뭔가 곧 나타날 것 같은, 우리 둘뿐만이 아닌 이곳에 뭔가 더 있는 것 같은 찜찜하고 무서운 기분. 두 남자가 약간 긴장해 있는 상황에서 탁 앞쪽 가까운 덤불 속에서 나뭇가지 하나가 탁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소리에 두 남자는 즉시 걸음을 멈추고 경계태세에 들어갔어요. 야, 방금 무슨 소리야? 너 들었어? 뭐지? 다람쥐인가? 하지만 작은 동물이라고 하기엔 여러분, 다람쥐가 툭 소리가 날 정도로 굵은 나뭇가지를 부러뜨릴 수 있을까요? 나뭇가지를 눌러 부러뜨릴 정도면 작은 동물이 아닌 상당한 체중을 가진 동물일 가능성이 크죠. 설마 진짜 흑표범?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데 그때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덤불이 막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흑표범이 맞는 것 같아. 이 새끼 이거 지금 우리 사냥하려고 당장이라도 이쪽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데? 극도로 긴장 상태가 된 크리스와 제이크. 본능적으로 바로 권총을 꺼내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서 팡팡팡! 탄창이 모두 비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역시나 흑표범이었어. 아닌가? 흑표범이라기엔 울부짖는 소리가 끝으로 갈수록 약간 사람 소리 같아. 그 순간 알게 된 겁니다. 이거 사람 소리 아니야. 놀래서 소리가 나는 곳으로 이 두 남자가 막 달려갔어요. 봤더니 흑표범은 개뿔, 크리스의 약혼녀 레이첼이 온몸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오텀이 놀래가지고 무릎 꿇고 공포에 질려 막 울부짖고 있어.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걸까요? 알고 보니까 크리스와 제이크가 충전기를 가지러 집을 나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집에 남아있던 레이첼과 오텀이 조금 심심함을 느낀 거예요. 야, 우리 심심한데 두 남자 지금 충전기 가지러 갔잖아. 날도 어두워 으스스하겠다. 이 두 남자 좀 놀려주고 올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에 그녀들은 상한 달걀 몇 개를 챙겨 몸에 지니고 몰래 큰 길가에 덤불 속에 숨어 크리스와 제이크가 오길 기다렸어요. 여기서 문제는요. 앞서 그랬잖아요. 두 남자 두 여자가 각각 나눠져서 수다를 떨었다고. 그러니까 이 두 여자는요. 제이크와 크리스가 표범 얘기를 나눴고 뭐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두 남성이 지금 야생동물을 만날까봐 극도로 신경이 곤두서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 상태에서 두 남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 마냥 두 남자 골려줄 생각에 신나가지고 덤불 속에 웅크리고 있던 레이첼이 자기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는다고 살짝 움직이다가 나뭇가지를 실수로 밟은 거예요. 그러면서 탁 소리가 났던 겁니다. 이 소리에 두 남자는 깜짝 놀래가지고 걸음을 멈췄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 두 여자는요 재밌었어요. 야 오텀 저 두 남자 봐봐. 얼굴 하얗게 질려가지고 완전 쫄았어. 이 두 여자는요 이 상황이 너무 웃겨가지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웃으면 안 되잖아요. 들키니까. 그래서 그들은 급히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하지만 때때로 막아도 막을 수 없는 소리들이 있죠. 입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는 방귀랄까요? 이 타이밍에 오텀이 푸쉬 이런 방귀 아시죠? 뿡 이게 아니라 푸쉬 바람 빠지는 방귀를. 그러니까 이 상황에 레이첼 더 터진 거예요. 와 웃음을 못 참겠어. 그렇게 막 웃겨 죽겠는데 웃음 참겠다고 막 난리치다가 몸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옆에 나뭇가지를 또 건드린 겁니다. 이 모습을 밖에서 보고 있던 두 남자는 뭔가 나뭇가지 부서지는 소리가 탁 나더니 풀들이 막 움직여. 저기 흑표범이 있나봐. 우리 쪽으로 사냥하러 달라들 것 같아. 빵빵. 아니 누가 이런 상황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구급차와 경찰이 도착했을 때 레이첼 그녀는 안타깝게도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사건 이후 현지 검사는 크리스와 제이크 모두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총을 쏜 이유와 장소 역시 어떤 법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했습니다. 그래서 레이첼의 죽음은 순전히 사고로 판단, 아무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이 사건은 정말 피해자에겐 죄송한 말이지만 개죽음 아닙니까? 한 여자의 목숨이 그냥 이렇게 허망하게 간다고? 그리고 살아있는 이 세 사람의 트라우마는 또 어쩔 거예요? 최악의 안타까운 사건, 아니 사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공감되는 댓글은 제가 꼭 상단에 고정시켜 놓겠습니다.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